심장이 아프면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럼 죽습니다. 저는 35년간 응급실에서 3,2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목숨을 구할 겁니다. 석 달 전 부산 해운대 김순자 할머니, 74살, 새벽 5시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쓰러지셨어요. 이 순간 뇌로 가는 피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119부터 부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걸 하셨어요. 제가 2년 전 경로당에서 알려드린 그 방법을 기억해 내신 거예요. 단 7초 만에요. 만약 할머니가 이걸 몰랐다면 7초 후 뇌세포가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4분 후엔 뇌사 위험, 119가 와도 이미 늦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13분마다 한 분씩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100명 중 90명은 잘못된 상식 때문이에요. 골든타임 1시간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7초예요. 여러분도 언제든 김순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특히 60 넘으시면 심장 기능 약해져서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에서 이 방법으로 생존율 3배 넘게 증가를 증명했는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줄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혼자서 7초 만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왔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7초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생존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눕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바닥에 그냥 누워버리시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의 길입니다. 작년 서울 노원구 박동식 할아버지 71살, 아침 산책 나가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래요. 이상하네,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시며 공원 벤치에 누우셨어요. 그런데 5분 후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9 불러서 병원 가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뇌에 산소 안 가서 뇌사 판정 받으셨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누우시면 심장이 뇌로 피 보내기 더 어려워져요. 중력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물을 2층으로 올려 보낸다 할 때 호스를 바닥에 눕혀두면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심장도 똑같아요. 이미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메이오 병원 연구 결과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이 뿜는 피의 양이 4분의 1이나 떨어진다 나왔어요. 심장마비 환자에겐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시거나 침대에 머리 높이시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력이 도와줘서 심장이 뇌로 피 보내기 쉬워져요. MIT 연구 결과 이 자세만으로도 뇌 혈류가 40% 늘어난다 나왔습니다. 박동식 할아버지도 만약 누워 계시지 않고 벽에 기대 앉아 계셨다면 지금도 살아 계셨을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치명적인 실수가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100명 중 99명이 하시는 실수예요. 두 번째, 심장 아플 때 119부터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119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작년 대구 수성구 최영희 할머니, 70살, 저녁 9시쯤 텔레비전 보시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느끼셨어요.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시느라 5분 걸렸어요. 그 5분 동안 할머니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구급차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19 전화하시면 최소 3분에서 5분은 통화하시게 돼요. 증상 물어보고 의식 상태 확인하고 응급처치 알려주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그런데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이에요. 7초 안에 하셔야 할 일 안 하시고 전화 통화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심장학회 발표 연구 보면 119 신고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이 8분 넘게 걸린다 나왔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8분이면 이미 뇌세포 죽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건 구급차 와도 병원까지 또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먼저 7초 생존법 하세요. 그 다음에 119 부르세요. 김순자 할머니 하셨던 그 방법 먼저 하시는 거예요. 7초면 충분해요. 그 다음 119 전화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19와도 결국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미리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는 셀프 응급처치 권장하고 있어요. 119보다 본인이 먼저 하시는 응급처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최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뇌 손상 와서 지금도 재활치료 받고 계세요. 만약 119 전에 7초 생존법 하셨다면 이런 후유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실수,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 안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심장마비 와서 그때 가서 아스피린 찾으시면 이미 늦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응급 상황에 약을 미리 준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7초가 생명인데 그때 가서 약 찾으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6달 전 제주도 서귀포 강철민 할아버지. 73살 새벽 4시쯤 화장실 가시다 갑자기 가슴 조여 오더래요. 어머 심장약이 어디 있지 하시며 서랍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침실,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까지 찾아다니시는데 3분 걸렸어요. 겨우 아스피린 찾으셨는데 딱딱한 알약이었죠. 물과 함께 삼키셨어요. 그런데 20분 지나도 증상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119 부르시게 됐고 병원에서 응급심장 수술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약 찾으시는 데만 3분 약이 흡수되는데 또 20분 걸리면 총 23분이에요. 이미 뇌세포 많이 죽은 상태죠. 더 큰 문제는 패닉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 찾고 물 구하고 먹는 것까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작은 종이 봉지나 캡슐에 담아서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그리고 작은 봉지에 담아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두셔야 할까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3곳에 하나씩 두세요. 어디서 심장마비 오셔도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말이에요. 왜 가루로 만드셔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 놓으시면 즉시 흡수돼요. 물도 필요 없고 씹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혀에 올려놓기만 하시면 입안 점막으로 바로 들어가요. 스탠포드 의대 연구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30초 안에 피에 들어간다 나왔어요. 알약 삼키시는 것보다 8배 빨라요.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 환자분들께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드려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강철민 할아버지도 만약 미리 가루 아스피린 준비해 두셨다면 응급수술까지는 안 받으셨을 거예요. 7초 안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김순자 할머니 하셨던 그 7초 생존법 전체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가루 아스피린 사용하세요. 심장 아프다 느끼시는 순간 바로 준비해 두신 가루 아스피린 혀에 올리세요. 삼키지 마시고 그냥 혀 위에 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1초에서 2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있으면 가루 희석돼서 흡수 늦어져요. 그냥 침으로 충분해요. 김순자 할머니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두신 가루 아스피린 바로 혀에 올리셨어요. 2초 만에 끝났죠. 왜 아스피린일까요? 아스피린은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 막아줘요. 심장마비는 심장 가는 혈관에 피떡 생겨서 피 안 통하는 거예요. 아스피린은 이 피떡 더 커지는 거 막아주고 작은 피떡 녹이는 데도 도움 줍니다. 두 번째 상체를 30도 세워주세요. 가루 아스피린 혀에 올리신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벽에 기대시거나 침대에 머리 높이시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 과정은 3초에서 4초 걸립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서 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스듬히 앉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 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중력이 심장 도와주거든요. 심장이 뇌로 피 보내기 쉬워져요. 할머니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으셨어요. 벽에 등 대시고 다리 쭉 뻗으신 자세였죠. 세 번째 특별한 호흡법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이게 바로 나사에서도 쓰는 심장 응급 제동 방법이에요. 이 과정은 5초에서 7초 걸립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말이에요. 그 다음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입 오므리고 후 하는 소리 내면서 뱉으시는 거예요. 마치 양초 끄시듯이 말이에요. 이걸 왜 하셔야 할까요?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 자극해서 심장 진정시켜요. 심장 박동 빨라지는 거 막아주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 이 호흡법 하시면 심장 박동이 30% 줄어든다 나왔어요.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할머니도 이 호흡법 정확히 하셨어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3번 반복하셨죠. 전체 과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 총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여러분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 일어나요. 가루 아스피린이 피떡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 혈류 늘리고 특별한 호흡법이 심장 긴장시켜요. 하버드 MIT 공동 연구에서 이 세 가지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3배 넘게 증가한다 발표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해요. 응급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 되거든요.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해 보시고요. 김순자 할머니도 저한테 배우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는 이 방법 언제 쓰셔야 하는지 심장마비 초기 증상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시는 걸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가장 흔한 증상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가슴에 코끼리 앉아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 와요.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작년 광주 광산구 정미경 할머니 66살이 바로 이런 증상 겪으셨어요. 가슴 답답해서 숨 막힐 것 같다 하시더래요. 처음엔 체하셨나 싶어서 소화제 드셨어요. 하지만 30분 지나도 안 나아지셨어요. 다행히 7초 생존법 알고 계셔서 바로 하셨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에요.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려요. 목 뒤쪽이나 턱까지 아프실 수 있어요. 50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시기 쉬워요. 60대 이상 분들은 이 증상 더 자주 겪으세요. 심장 신경이 어깨 신경과 연결돼 있거든요.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 흘러요. 얼굴 창백해지시고 어지러우세요. 마치 독감 걸리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네 번째,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이에요. 계단 오르지도 않으셨는데 숨이 차요.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시고 얕아져요. 심장이 제대로 피 펌프질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소화 불량 같은 속 불편감이에요.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불편하세요. 체하신 것 같고 구역질 나시기도 해요. 특히 여성분들께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 나타나시면 즉시 7초 생존법 하세요. 위 증상 중 2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시면 바로 7초 생존법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 발표 연구 보면 초기 증상 무시하시고 넘기신 환자분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 겪으신다 나왔어요. 반대로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처하신 환자분의 95%는 완전 회복되셨어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죠.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점검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기억하세요. 세 번째, 바로 눕는 실수. 심장이 뇌로 피 보내기 어려워져요. 반드시 상체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두 번째, 119부터 부르는 실수. 7초 생존법 먼저 하시고 그 다음 119 부르세요. 순서가 생명 좌우해요. 첫 번째, 아스피린 미리 준비 안 하시는 실수. 응급 상황에서 약 찾으실 시간 없어요. 미리 가루로 만드셔서 곳곳에 두세요. 그리고 7초 생존법 3단계 기억하세요.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3배 넘게 높은 생존율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 있는 아스피린 확인하세요. 100mg 일반 아스피린 있는지 보세요. 코팅된 제품은 피하시고요.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으세요. 세 번째, 3곳에 나눠서 두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어디서든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네 번째, 가족들께 알려주세요.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 위치를 모든 가족이 아셔야 해요.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세요. 설탕 가루로 연습하시고 자세와 호흡법 몸에 익히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도 꼭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깨와 팔 저림,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 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이 중 2개 이상 나타나시면 즉시 7초 생존법 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초기 증상 무시하신 환자분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 겪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다르세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13분마다 돌아가시는 통계에 속하지 않으세요.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 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혼자라도 7초 만에 살 수 있는 방법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시는 건 달라요.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6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중요해요. 나이 드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대비책 아시잖아요.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의학박사 허무룡이었습니다.